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고전시가 7번째 시간으로요. 안도환의 만원사라는 가사라는 갈래를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집중력 있게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만원사라는 제목은요, 말 그대로 말을 무수히 많이 한다. 그러니까 뭔가 화자가 말을 무수히 많이 합니다. 아셨죠? 예, 그거에 주목합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하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 아시겠죠? 여기 나오는 화자가 과연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 원인과 또 과정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할 일이 없다. 아마도 할 일이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고기 낚기 하자. 낚시한다는 거죠. 이거 하자 하니 물머리, 즉 배멀미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찌하냐 이거죠. 그렇죠? 자, 나무 베자니 힘이 또 모자라요. 그래서 어찌하며.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말을 많이 하려는 뉘앙스가 보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탄. 신세 한탄하고 있죠. 자리치기, 신삼기, 돗자리 치는 거예요. 신을 삼는다, 신을 만든다는 거고. 이런 거 다 할 줄 모르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그 시에서는 이제 서술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목하고. 제목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이 서술에서는 뭡니까? 한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기서 제일 중심적인 내용 포인트는 화자가 수많은 말을 할 텐데 주로 한탄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쵸? 짐작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그쵸? 예. 아, 이거 감탄사고요. 할 일이 없다. 왜? 모르니까. 그쵸? 힘도 딸려, 건강도 안 좋아, 뭐 알질 못해, 이런 거잖아요. 그쵸? 할 일이 없네. 동냥이나 하야 보자. 그렇죠. 동냥. 이게 결국 뭐냐? 만만한 게 할 수 있는 건 동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예, 이 당시에는 이제 조선 후기인데요. 조선 후기에 어떤 화자가 이러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 한번 쭉 따라가면서 살펴보시죠. 탈망건. 자, 망건을 벗었네요. 그쵸? 갓을 숙였네요. 이런 걸 봐서, 어때요? 그, 하층민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호중치막, 이 겉옷이에요. 겉옷, 우옷. 띠를 끌러버리고. 그쵸? 예. 총만 남은, 총이라는 거는 이제 집신의 그 맨 앞에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부분이에요. 이게 총만 남았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가 너덜너덜 찢어졌다는, 거나, 헐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신이 헐었다. 응? 오래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헌 집신의 새살부채. 새살부채라는 건 부채는 부채인데 살이 굉장히 가느다랗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 집신 새살부채는 굉장히 그 체면을 구기는 그러한 외양 묘사가 되겠죠. 이 당시 조선시대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차면하고, 그렇죠. 차면은 얼굴을 가리고 이런 뜻이에요. 남초 없는, 남초라는 것은 이제 담뱃잎이 없는 빈 담뱃대. 그렇죠. 형식은 차려야 되겠고 모양은 내야 되겠고. 그렇지만 어때요? 가난한 건지 어쩐지 가진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소일한다. 그렇죠. 그냥 하루를 지낸다 이거죠.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소일조로 가지고서. 그렇죠. 소일조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실속을 못 차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집신이라든가 부채, 담뱃대들을. 예. 비슥비슥. 뭔가 그 부정적인, 탐탁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걷는 의태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걷는데 걸음걸음마다, 그렇죠. 이렇게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눈물이 난다. 자, 보세요. 여기서 나왔을 때 우리 정서가 하나 확실하게 나왔죠? 눈물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화자는 굉장히 그 슬퍼하는 겁니다. 아셨죠? 눈물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왜 그런지, 자, 그거를 따져가야 되겠죠? 내용 속에서. 세상 인사라는 건 뭡니까? 인사라는 거는 세상살이, 사람이 사는 이 세계가 꿈 같다. 응? 내 일이 더 꿈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자한테 어떤 일이 있는지 뭔가 일이 단단히 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엊그제 부잣집 사람이었다. 부귀한 사람이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어때요? 가난뱅이다 이거 가난뱅이. 그러니까 이게 꿈처럼 허망한 처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대꾸법이 쓰였죠. 자, 부기자라는 건 부하고 귀중한 이런 사람으로 그랬던 것이 어제의 꿈이냐, 아니면 가난한 것이 오늘의 꿈이냐 하면서 지금 신세한탄을 하는 겁니다. 엊그제
때만 해도 부자였는데 지금 가난뱅이가 됐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장주호접. 장주호접이라는 것은 이제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꾸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인생무상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았죠? 인생무상. 황홀하니, 응? 장자가 꿈을 꿔서 나비가 됐거든요. 이게 황홀하니 그러면서 어느 것이 진짜 꿈인지 모르겠구나. 아셨죠? 한단치보. 한단치보라는 건요, 이제 고사인데요. 우리 그 한단이라는 지명은요, 우리 중국 춘추 시대에 보면은 한단이 조나라 땅의 수도입니다. 수도 한단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 한단이라는 땅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패션의 거리였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단 고향을 떠나서 한단으로 가서 한단의 걸음걸이를 배워왔대. 흉내내려고, 자랑하려고 고향에 와서. 근데 고향에 와서 그 걸음걸이를 흉내내려고 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흉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의 걸음을 걸으려 했더니 그것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각 없는 사람이 함부로 쉽게 나대다가 결국은 몽땅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을 빗대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단치보라는 의미는 한단지보와 같아요. 한단에서 걷는 걸음이라는 얘기니까 이런 의미는 몰지각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꿈이냐 아니면 남양초려. 남양초려는 우리 제갈공명께서 그 형주 땅에서 중국 형주 땅이라고 했거든요. 그 남양인 곳인데 그 초가집에서 대업을 이루는 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어때요?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서로 반대된 내용, 그렇죠? 제갈공명이고 이거는 한심한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조와 대꾸를 이루면서 강조하고 있죠. 뭔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꿈 얘기입니다. 화서몽, 칠월몽 이거는 굉장히 좋은 꿈이거든요. 이거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자 남가일몽이 나왔죠. 남가일몽이라는 것은 우리 일장춘몽하고 같지 않습니까? 인생무상, 그렇죠? 허무하다 이거예요. 허무하다, 그렇죠? 몽중흉사, 그렇죠? 이 꿈속에 이러한 흉측한 일들, 그렇죠? 이런 것 흉측한 일들이 이러하니, 그렇죠? 이렇게 되니 새벽에 대길이라는 건 크게 잘 될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밤에 꿈이 안 좋으면 잘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집 지내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인가, 그렇죠? 가난한 집을 지나치고 잘 사는 집 몇 집이나 될까라는 거고요. 살인문을 들어갈까 아니면 마당에 서 있을까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철없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철없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마당에 들어가 보니까 또 소 같은 젊은 여자, 젊은 계집이 있었고,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화자한테 지금 얘가 그 화자가 지금 동냥하러 간 거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지금 화자가 여기 나왔죠? 동냥한다. 동냥이나 하자여 보자 하면서 동냥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당에 한 집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걔네들이 뭐라 하냐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 가리키며 이 말이에요. 귀양다리 온다 하니 귀양다리가 뭡니까? 귀양다리는 이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알려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귀양은 그쵸? 이 사람이 지금 이곳에 타지에 귀양 온 겁니다. 귀양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짓고 지금 벌 받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의 그 정착지에서 떠나서 타지에서 지금 고생하는 장면이네요, 그쵸? 귀양다리 온다 하니, 그러니까 귀양다리라는 것은 이 당시에 그 귀양 온 지역 주민들이 귀양 온 사람에게 이제 귀양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늑다리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늑다리. 그러니까 이 전미사란 말입니다. 귀양 온 사람을 낮잡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예. 와, 감탄사. 고이하다. 누가? 내가 입장에서 너무 이상하다. 응? 아니 다리 지칭 참 고이하다. 그렇죠. 왜 날더러 다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과거를 지금 회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양다리 여기서 잘 연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이게 실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만한 실말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름다리 잡으세요. 다리 계속 나옵니다. 징검다리, 돌다리, 흑다리, 그렇죠? 춘정월 15야 상원이야. 이 말은 뭡니까? 춘정월이라는 얘기는요, 봄을 알리는 음력 정월이고요. 15야는 15일 밤이라는 얘기잖아요. 음력 15일 밤. 상원은 도교에서 말하는 그 대보름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월 대보름. 아셨죠? 정월 대보름의 밝은 달에, 이 말이에요. 밝은 달에. 장안시상. 그러니까 장안은 서울 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12다리. 다리마다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동동에서 배웠지만 우리 세시풍속을 배웠잖아요. 음력 1월 15일 날, 그쵸? 이날이 정월 대보름이죠. 이 정월 대보름에는 어떤 행사가 열리냐면요, 다리 밟기라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세시풍속이에요. 다리 밟기. 이 다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건너서 밟으면 어때요? 이날 대보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거든요. 우리 축제거든요. 축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다리에 병이 안 걸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1월 15일은 모두가 남녀노소 모두가 우리 그 다리를 밟으러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12달이죠, 여러분. 이 12다리니까 그 한양 땅에 있는 12다리를 건너면 좋다는 겁니다. 12다리를 건너는 그런 행사라는 거죠. 그래서 1년 12개월을 상징하기 때문에 12다리 건너는 거 있죠. 12다리를 건너서 밟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 풍습을 아셔야만 이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제가 일부러 더 민속놀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걸 알아야만 이 19절이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셨죠? 세시풍속을 모르면 뭔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옥호금준. 옥호금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옥으로 만든 술병이에요. 술병. 호리병 아시죠? 호리병. 그리고 금주는 금으로 만든 잔이에요. 술잔. 그러니까 잔치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 배반유. 그러니까 다리 12다리 모두에 뭐가 있어요? 술잔들이 가득한 겁니다. 음식이라든가 술잔들이 가득히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뭡니까?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떠올릴 수가 있고 흥겨움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적성가곡은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당시 노래 불렀던 이름이 적성가곡인 거죠. 이 다리 풍류로다. 자, 그렇죠.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바로 그 다리 위에서 풍류를 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윗다리, 아랫다리. 자, 다리를 열거해야 됩니다. 위에 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열거죠, 열거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철물다리, 판자다리, 두 다리 돌아들어. 이건 두 다리예요. 두 다리. 알았죠? 중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당시 그 한양 땅에 우리 그 북촌이 있고 남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마을을 중촌이라고 그래요. 주로 중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 나온 화자도 사실은 중인이거든요. 양반이 아니고 중인인데 개인적인 그 과오를 저질러서 유배를 온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별감이란 원래 벼슬이 있었어요, 이 화자가. 근데 그 조선 후기 정조시대 때 잘못을 저질러서 귀양 온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중촌은 중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특히 장사꾼, 그렇죠? 통역관, 뭐 이런 사람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래요. 아셨죠? 중천을 올라 광통다리, 구분다리, 수표교, 그렇죠? 지금도 수표교 있지 않습니까? 종로에 가면 을지로 효경다리, 마전다리, 아량이 곁다리라. 그렇죠? 지금 다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올라 중학다리, 다리 내려서 향다리요. 그렇죠? 동대문 안 첫다리며 서대문 안 학다리. 그렇죠? 우리 당시의 이름들이에요. 남대문 안의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밟은 다리. 그렇죠? 그렇죠. 이 세시풍속 때 모든 다리를 곳곳 다 밟아야만 병이 안 났는데요, 여러분. 다리의 병이 그 당시에 좀 그 걱정거리였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병을 안 낫게 위해서, 낫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풍습이니까 우리 반드시 알아두고요. 지금도 송파에 가면 아직도 그 다리 밟기 놀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요. 자, 그럼 다음 장면 보실까요?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귀양다리. 자, 여기 나왔죠. 귀양다리. 그러니까 자기가 이 다리 이야기를 왜 했어요? 응? 자기더러 귀양다리라고 놀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다리는 다리가 붓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숫다리인가, 천생이 병신다리인가, 그렇죠? 아마도 이 내 다리는 실족, 발을 헛디뎌 가지고 다리를 다친 거지 않습니까? 그 병든 다리인가? 두 손길 늘어치면, 그러니까 두 손길 늘어치라는 건 뭡니까? 두 손을 늘어뜨리면, 그렇죠? 아래로 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다리에 가까워지죠. 손과 다리가 어때요? 가까워지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다리 멀다 한들 그 사이가 얼마나 대리하고 서리법이잖아요. 가깝다는 얘기죠. 가깝다. 그렇죠?
한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도 하여 주렴.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손이나 발이나 가깝고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손이나 발이나 뭐예요?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고 하여 주렴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거는 또 손님이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쵸? 예, 이왕이면 다리보다는 손이 낫지 않냐. 응? 손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여기 잘 해석하셔서 완벽하게 만드세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예.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 자, 부끄러움이 먼저 난다. 그렇죠. 수치심이 일어난 겁니다. 동냥을 하러 가니까. 동냥말이 나오더니. 그렇죠. 거의 양반급인데 내가 지금 여기 귀양 와서 응? 동냥하러 다니는 게 내가 지금 내 할 일이냐. 응? 체면이 안 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장가락은 이제 거지 타령이라고 봅니다. 동냥하러 갈 때 부른 노래예요. 입에 물었다는 얘기는 차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가는 헛기침에, 그쵸? 가는 헛기침이라는 거는 어험하고 헛기침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 수치심이죠, 수치심. 이 앞에 나온 부끄러움, 그쵸? 허리를 굽힐 때는 그냥 공손한 채 인사만 한다. 그러니까 노래도 못 부르고 헛기침만 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인사만 하면서 동냥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화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이 타겠죠? 네,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내 허리가 끝이 없어 비부에게 비부 낮은 천민들에게 그쵸? 내가 절을 하다니 하면서 그쵸? 불쌍하다 이 말 자기 자신이 내 인사 차서라는 거는 그 윗사람 아랫사람 계급 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그쵸? 내 인사 차서 없이 그러니까 질서 계급 없이 종에게 내가 존대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열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만원사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다른 작품에 비해서. 그것도 똑같은 내용. 거의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신세, 자기 처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한탄하고 있다는 거 잘 정리를 하시고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니 굶주린 중 들어오느냐라고 하면서 집주인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화자를 보고 그 집사람 눈치 알고 보리 한 말 떠서 준다는 거예요. 보리. 알으셨죠? 가져가오 불쌍하고 적객. 그러니까 귀양 온 손님, 동양 예사론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겪은 거예요. 귀양 온 손님들. 당면하여 받을 때는 마지못한 치사로다. 치사라는 것은 고맙습니다라고 치사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치하한다는 거죠. 그럭저럭 이럭저럭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렵다. 그렇죠? 이제 양반 체면에 그렇죠? 중인이지만 어느 노비, 어떤 노비가 수운하여, 어떤 노비가 대신 짐을 운반하리 이 말이에요. 아셨죠? 어쨌든 아무렇게나 저 짐을 내가 져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등짝에 이제 짐을 지는 거예요. 갓은 숙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 짐을 지려니와 호증 치막 이게 겉옷이죠. 겉옷이 어찌할꼬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등짐지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으뜸이라. 그러니까 말주변이 내가 으뜸이고 변통은 어떠한 그 해결책을 내가 잘 쓴다는 거예요. 변통을 아니하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해결책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겠니?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넓은 소매 구기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그렇죠? 왜냐하면은 넓은 소매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허생전에도 나왔죠. 허생이가 이 넓은 소매를 어떻게 청나라랑 대적하려고 그러는지 한심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넓은 소매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기에 참 어려워요. 그렇죠? 소매가 넓어서. 그래서 이것을 품속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짐을 지을 수 있으니까. 긴 등거리, 긴 등에다가 제법 찔러 넣었어요. 이 그 소매를 하라는 너무 괴이라는 건 이상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왜냐면 거리가 제법 있다 보니까 너도 이상하지 않네. 뭐 이런 얘기죠. 괜찮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도 이게 꿈이로다. 하는 일마다 참 꿈이로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동냥도 꿈이다. 그렇죠? 자기가 생전해보지도 않은 동냥을 하게 되고 이 등짐, 이 일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그죠? 뒤에서 당기는 것 같아요. 무거우니까. 또 앞에서 미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등에 짐을 지었으니까 뒤로 자빠지려는 그런 형상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굽히려도, 그죠? 굽혀야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빠져 버린답니다. 이거 어찌하리, 그죠? 예, 굉장히 그
무슨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또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끝에 갔단 말이에요. 고생 끝에 겨우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존존은 아주 그 높으신 집안에 출입을 하니까 한출천배라는 것은 뭐니까 땀이 나와가지고 등을 온통 적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 높은 그 가문의 집을 출입하다 보면 굉장히 그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우리 알 수가 있네요. 땀이 기본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주인, 이제 주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대화의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서술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주인 거동보소 코웃음 비웃었어요. 냉소죠, 냉소. 양반도 할 일 없네. 동량도 하시고 그러면서 귀인도 어이없네. 속절없네. 방법이 없네. 등짐도 치셨네. 라고 하면서 지금 어때요? 약 올리는 거죠.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굉장히 사람을 열받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쵸? 아니 밥산 노릇 했으니 이제 주인이 얘기하는 거야. 밥값 했으니 어서 저녁밥 많이 먹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쵸? 네 웃음도 그렇죠. 이제 화자가 얘기하죠.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 나 먹기 싫다. 그렇죠.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동량도 한 번이지 빌긴들 내가 항상 하겠냐 라고 하면서 평생에 내가 처음 동량했다. 다시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죠. 그렇죠?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이 동량 노술은 내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네요. 자, 봅시다. 무슨 일, 무삼이라는 건 무슨 일을 한단 말이냐. 할 수 없이 신이나 삼자, 그러니까 심삼기나 하자 하고 집 한 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보니 조회, 종이로 만든 노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모르는데 새끼 꼬는 거 내가 어찌하리. 다만 한 발 다 못 꼬고, 그쵸? 손바닥이 부르텄어요. 그러니까 평생 잘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니까, 그쵸? 할 일 없다니, 어쩔 돈이 없다는 일. 어쩔 수 없이 내어놓고, 이거 못하고, 뭐 한다? 긴 3대. 3의 그 껍질, 응? 3의 대를 벗겨내어 자리로라는 것은 돗자리라는 거죠. 돗자리에 노를 베어 꼬니, 그쵸? 천수만한이라는 거는 천하고 만은 많다는 얘기고 수하고 한은 한스럽다. 이 수는 우리 근심이라고 그러죠. 수심에 가득 차 한이 너무나 많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천수만 인의 마음, 그렇죠? 인의 마음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화자의 정서가 지금 가장 집약돼 있잖아요. 이 말 속에서. 그러니까 수한이라는 거는 근심수, 응? 수심에 가득 찼고 한에 가득 차 있고 천만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많다. 수심이 많고 한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서죠. 인의 마음, 어떤 마음? 천수만한. 붙일 데가 전혀 없어. 어떻게 해요? 새끼 꼬는 거, 노 꼬는 거에 붙였다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죠. 절망감이 지금 있고요. 체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적화자의 마음을 우리 잘 읽으셔가지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